오늘도 열심히 유튜브 편집을 해야지.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흑당 밀크티를 시켜 먹어야겠다. 요즘은 디저트도 배달이 되니까. 여보세요? 거기 흑당 밀크티 전문점이죠? 여기 흑당 밀크티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디저트도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만약 집에서 당이 떨어져서 급하게 시켜 먹은 디저트에서 갑자기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먹고 탈이 났다거나, 배달이 너무 늦게 온다거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디저트를 배달을 해 먹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사례들을 어디다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는 홈페이지 분쟁 조정 사례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31가지 그 아이스크림 땡기는 날이에요. 배달 어플로 아이스크림을 시켰어.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아이스크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플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취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취소를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긴 받았는데 배송비를 환불받지 못한 거예요. 이 어플 측에서는 팔고 있는 영업점에서 환불을 받아라. 굉장히 열받지만 영업점에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환불해줘라. 그랬더니 영업점에서는 오늘은 어플에서 한 이벤트 그것 때문에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우리도 배송비를 환불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배달 지연 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음식이 오고 난 다음에 먹었는데 배가 굉장히 아팠다거나, 아니면 이 배달된 음식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먹다가 이가 부셔졌다거나 상해를 입었다거나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억울함을 풀어야겠죠?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일단 접속.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피해 구제 절차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절차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는데, 맨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상담하기입니다. 국번 없이 137이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상담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 구제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피해 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30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접수를 하고 나서 이 피해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겠죠. 사업자에게 통보가 된 다음에 역학조사, 사실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이 인과관계가 맞는 건지, 이 돌이 그 통조림에서 나온 건지, 이 사실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누가 잘못했고 그런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합의를 공고하게 됩니다. 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겠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 배달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았고, 그 외에도 뭐 이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먹고 탈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차대로 신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물질만 들어있었을 경우에는 그 음식을 새로 교환을 해주거나 그 음식 값만큼 배상을 해준다거나 그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 행만큼 또 이제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병원을 가는 바람에 오늘 일을 못 나간 거, 그런 여러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음료 회사를 정말 좋아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변함없이 이 음료수에 빨대를 꽂았던 그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이 음료수와 함께 해왔는데, 어느 날 이 음료수를 먹으려고 딱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 상태가 막 껍질 부분이 좀 색깔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거길 찾아갑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번 보고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며칠 지나고 나서 뭐 유통 과정에서 확인해보고 하니까 우리 잘못이 맞다. 그래서 이걸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바로 그냥 환불하고 해줬으면 됐을 텐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또 이제 받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나도 한번 피해 보상금을 한번 받아봐야지 막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 역학조사들을 전부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만큼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악용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내가 정말 피해를 입은 만큼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악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을 알려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이 소비자가 이 과정들을, 증거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탈이 난 건지 저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건지 본인이 내가 직접 막 장기를 이렇게 꺼내서 증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사진, 뭐 아니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가서의 진단서, 이런 증거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사례나 구제 절차, 분쟁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피해 구제 사례라든가 분쟁 조정 사례라는 탭이 있어서 다양하고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겪은 사례는 좀 이런 경우랑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서 아마 해결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와 달콤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